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갈증과 입마름을 호소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갈증과 입마름이 생기면은 혹시 내가 당뇨병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 갈증과 입마름이 있을 때 이게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혈당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를 체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뇨를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증과 입마름이 생겼을 때 당화혈색소 검사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면 6.5% 이상일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5%, 6.0 이하가 됐을 때는 당뇨병은 아니다 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전에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이 갈증과 입마름이 당뇨 때문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약적으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진행돼서 만약에 입마름과 갈증이 생겼다면 그때 갈증과 입마름과 함께 동시에 체중의 감소나 공복감, 식사 후에 허기짐이 무조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과 입마름이 당뇨에서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체내의 당의 소모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제로 배도 굉장히 고픈 공복감이 생기게 되고 살이 빠지는 체중 감소, 그 다음에 하체의 근육이 빠지는 하지의 무력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갈증과 입마름이 생겼는데 배도 고프지 않고 살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의 힘도 근육도 빠지지 않았다 라면 당뇨가 아닌 가능성이 높고, 당뇨 전 단계거나 아니면은 당뇨와 무관한 다른 소모성 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더위나 스트레스의 열감이 내 몸의 심장이나 폐, 그 다음에 인후부 이런 데 쌓여서 그것 때문에 갈증과 입마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 발생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혈당이 내 몸에 상승을 하게 되고, 그때 혈당이 상승하니까 혈관 속에 당이 넘치니까 소변으로 당이 배출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영양분, 당과 그 다음에 체액들이 소진되게 되는데요. 체액과 영양분이 소진되니까 말 그대로 체중도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진 상황이 생기고 위장 쪽에서는 허기지는 공복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액들이 말라버리니까 갈증과 입마름이 상부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뇨 때문에 갈증과 입마름이 나타날 정도라면, 이 갈증과 입마름이 당뇨 때문이라면 갈증과 입마름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체중 감소나 공복감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증상 없이 갈증과 입마름이 생겼다면 이것은 당뇨와 무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로 당뇨라고 진단을 받게 됐다, 6.5%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 당뇨 초기에 내가 갈증과 입마름으로 당뇨를 알게 됐고 초기다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갈증과 입마름이 동반된 당뇨는 몸 내부에 열이 증폭돼서 열이 쌓여서 온 열형 당뇨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열이 높아진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몸도 있을 거고요. 타고난 몸이 열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음주의 누적,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수면 부족, 더운 환경, 더위에 노출되는 환경, 그 다음에 요리처럼 작업 환경에서의 더위, 그리고 열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처럼 특정한 원인 때문에 내 몸에 열이 이번 기간에 증가된 그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제거하는 건 1번이겠고요. 그런데 음주 상황들이나 작업 환경 등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요리사고 불 앞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원인 제거와 함께 중요한 게 이미 내 몸에 쌓인, 이미 누적된 이 열을 식혀주고 제거하고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방적으로는 이 열이 쌓인 장부, 이 열이 심장에 쌓이는지 간이나 위장, 췌장에 쌓이는지 위치를 찾아서 그 정확한 위치에 열을 풀어주는 처방과 한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몸에 누적된 열을 빼고 나면 이것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갈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해서 혈당도 갈증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특정한 한두 가지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부위에 열이 쌓이는지를 따져서 그걸 풀어주는 치료를 통해서 다시 열이 쌓이기 이전의 몸, 정확히 말하면 다시 당뇨가 발병하기 이전의 몸으로 몸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열형당뇨의 케이스 치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44세 남성분이었고 음주로 인해서 업무상에 어쩔 수 없는 음주가 계속 세게 반복되면서 당뇨가 유발됐고 당뇨수가 처음에 1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뇨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다이백스 500ml 하나밖에 없었고 식후 2시간 혈당이 421 정도로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진맥하고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원래 몸에 열도 있는 사람이 음주로 인해서 일부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강한 음주의 누적 때문에 간을 중심으로 열이 굉장히 강하게 쌓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간의 열이 너무 심하니까 위장과 심장체도 지장을 주긴 했었는데 제일 주로는 간의 열이 많이 쌓인 문제였었고요. 이 열로 인해서 실제로 몸에 있는 체액이 고갈되면서 갈증과 입마름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 피로감, 어지러운 것들, 공복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간에 있는 열을 풀어내는 처방약을 구성했고 드시는 음식도 시원한 음식들, 맑은 야채들, 시원한 생채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실 수 있게 티칭을 제가 드렸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그냥 가벼운 걷기 정도였고 운동 자체가 아주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열을 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열을 낮추는 음식, 열을 낮추는 생활관리, 더운 거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태였고요. 자, 이 치료를 통해서 식후 2시간 혈당은 나중에는 166까지 떨어뜨렸고 당뇨수는 6.3까지 낮아졌고 요당, 소변의 당이 빠지는 것은 처음에 1135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정상 50 이하인 26까지 깔끔하게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수치가 13%니까 굉장히 높고 좀 위험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만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버리면은 이런 정도의 혈당도 빠르게 정상치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열에 대한 문제 말고 다른 원인이나 다른 유형은 별로 안 끼어있는 몸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빠르게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훨씬 더 치료가 쉽습니다. 열이 쌓인 정도가 심한 분들은 당뇨까지 넘어갔을 거고요. 쌓인 정도가 좀 덜한 분들은 당뇨 전 단계까지만 넘어갔겠죠. 그래서 풀어야 될 열이나 손상된 정도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좀 더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 전 단계든 당뇨 단계든 갈증을 포함한 열형 당뇨는 그 열의 누적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치료해주면 당뇨 이전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그전처럼 똑같이 다시 또 열을 쌓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열이 쌓였고 당뇨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이후에는 열을 좀 덜 쌓고 혹은 쌓이더라도 풀어내는 관리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열이 쌓인 것만 방지해주면은 다시 혈당이 높아지거나 당뇨가 유발된 것들도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풀어줘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 혹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의 열을 어떻게 하면 안 받고 어떻게 하면 풀어주는가 이런 것들의 관리나 치료 방식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고 그것만 잘 해결된다면 혈당 쪽에 대한 것들이나 합병증, 당뇨 재발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갈증과 입마름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이 공복감이나 허기짐이나 체중 감소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뇨병이라 할지라도 초반에 빨리 내용에 맞게 치료나 조치를 해주면은 당뇨 이전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왜 당뇨가 생기는지, 내가 왜 혈당이 오르는지, 내 몸이 왜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당뇨가 실제로 있더라도 다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제대로 치료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